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임수와 계수입니다. 임수와 계수. 또 마침 오늘이래요. 올해가 이민년이고요. 내년이 계묘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묘년과의 연계성은 요맘때쯤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수와 계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이 세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 계묘년을 논할 때 이 계묘라는 글자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인중의 간목이 묘중의 간목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임수가 계수로 넘어왔다는 거에 저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임수는 어찌 보면 혼돈입니다. 혼돈. 그래서 올 여름에 화기운이 너무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화기운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게 되면요, 화기운이 강하게 치고 올라온 이유는요,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화기운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은 그 얘기인즉슨 양기운이 갑자기 치고 올라왔다는 뜻이 되겠죠. 자, 양기운이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저희는 수에 대한 생각을 한다. 근데 이 임수 자체는 혼돈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 또는 마음 공부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올 여름에는 뭔가 좀 혼돈과도 같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셨을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계수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올 여름에 무언가 골똘히 생각이 잠기신 분들이 계셨다면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이 내년에는 나오게 된다.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정리가 된다. 임수라는 거대한 바닷속에서 이 계수라는 쓸모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계수 얘기가 나온 김에 내년이 이제 계묘년인데 무오월이 있습니다. 무오월 중반부가 지나게 되면은 양력 기준 한 6월 20일 넘어가게 되면요, 열기운이 또 뜨거워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전에는 임목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열기운이 뜨거워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묘목은 화기운이 없는데 왜 뜨거워지는가? 라고 의구심이 생기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나무의 왕이 불의 왕을 받기 때문에 또 목생화에서 또 뜨거워지게 돼요. 뜨거워지게 되고 천간에서 계수는 무게합 화를 또 해버리겠죠. 이때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요, 골똘한 생각에 여러분들이 잠기게 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 여름에 잠기셨던 그런 우울감을 동반하는 그런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실 거세요. 사주 원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올해 여름에 고뇌하고 어떤 마음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어쩌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골똘한 생각은요, 이렇게 양기운이 치기 올라오면서 내가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요. 그때 비로소 올해와는 다르게 조금 더 정리되어 있는 가지런한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또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기미월이 있어요. 7월이죠. 이때 병정화일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거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되면은 다시 또 업로드 해드리겠지만, 병정화일간 분들, 저도 병화일간이죠. 저희 병정화일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기미가 식상이거든요. 계수는 관성이에요. 관성하고 식상이 땅하고 부딪히죠. 병정화일간이신데 대운이 수대운이시거나 지지를 얘기하는 거죠. 대운지지가 수이시거나 아니면 원국지지 수가 있으신 분들은요, 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관성하고 식상이 부딪히는 거니까요. 직장에서 구설수가 생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신랑하고 내 자녀가 다투게 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는 사주 원국에 따라서는 그냥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놈의 집구석
아, 이놈의 직장 때려쳐? 이렇게 되실 수도 있는 월이니까요. 기미월, 저희 병정화 일간분들, 다른 일간들도 다 기토와 개수가 세게 충돌해요. 그런데 병정화 일간은 식상하고 관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반대로 임계수 일간분들인데 대운 지지가 수로 흘러가고 있거나 원국 지지에 수가 있으신 분들은요, 거꾸로 개수가 식상이 돼요. 그리고 기미가 관성이 되세요. 그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아이고, 큰일이네요. 저 내년 7월에 뭐 구설수 오나요? 네. 제가 똑바로 살면은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그 병정화 일간분들, 임계수 일간분들, 내년 7월 조금 상징적이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임수와 개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할게요. 음양의 이치를 늘 강조하죠. 음양의 이치. 음양의 이치를 강조하는데, 이 음양의 이치라는 거를 쉽게 얘기하자면은, 음이 차오르면 양으로 가고, 반대로 양이 차오르면 음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음양의 이치의 가장 핵심인데요. 임계수 같은 경우는 단연코 음이죠. 그리고 특히 개수는 음 중에 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 임계수가 차올랐다는 거는 병정화로 갈 것이다 라는 걸 또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임수와 개수의 차이가 대체 뭐냐, 그리고 이 양이 차오르면 음으로 가고 음이 차오르면 양으로 간다는 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상담 드릴 때 간혹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는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는요, 음과 양 중에서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세계는 음이겠죠. 자, 그럼 저희는 태어남으로써 좋던 싫던 저절로 양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양에 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반면에 음은 저희가 배울 수가 없어요. 왜? 저희가 이 생이 끝나야지만 배울 테니까요. 이론적으로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는 음의 이치를, 음양의 이치도 아니고 음의 이치를 그 전에 깨닫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계수가 의미하는 거는요, 사실은 깨달음, 성찰을 뜻합니다. 네.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깨달음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고요. 이 음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깨달음과 성찰은요, 실은 어떤 고난, 괴로움이 없이는 절대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동물도요, 내가 주변 환경이 너무나 안정돼 있고 마냥 행복하고 이대로만 있어라, 그러면 그 안에서 깨달음과 성찰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내 환경이 변화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움직여야 되고 뭔가 등 떠밀려지는 것 같고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일 때, 그때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을 반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의 기운은 깨달음과 성찰이라는 이름으로 오기도 하지만 우울감이라는 이름으로도 오기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의 차이를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임수와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해놓고 자꾸 음양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으니까 뭔가 죄송하네요. 자, 임수는 저희가 큰 물, 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물, 바닷물에 또 비유를 합니다. 자, 개수는 저희가 빗물에 비유를 하죠. 자, 뭐가 더 실용적입니까? 빗물은 그냥 내리는 것 자체만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죠. 훨씬 더 실용적이죠. 자, 임수는 저희가 뭐 바닷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바닷물을 가지고 생명을 키워낼 수는 없어요. 물론 바닷속에 사는 동식물들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요. 하다못해 저희가 소금을 만들려고 해도 바닷물을 증발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소금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임수는 혼돈이다. 그리고 개수는 실용적인 무언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딱 놓고 보면요. 임수가 안 좋아 보이고 개수가 좋아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부터 실용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사고방식의 차이도 보면요.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요. 뭐 임수하고 개수가 똑같이 물리학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물리학에 대해서 배우면은 둘 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요. 수기운이니까. 근데 임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물리학의 원칙에서부터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신은 있는가, 외계인은 존재할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점심은 뭘까? 네,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점심은 뭘까? 물리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바운더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네.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발명도 그렇고요. 이 지구상의 위대한 발견들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겉으로는 계속 보고 있었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할 때 그때 위대한 발견, 발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는 그 혼돈을 내가 잘 정제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이 막 잡다구리한 것들 안에서 그러면은 난 이 물리학 이론을 통해서 신이 있는지 증명을 해봐야 되겠어. 자, 그런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건데 개수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건 맞아요. 똑같이 물리학을 배웠을 때. 그럼 이거를 통해서 개수는요. 그럼 타임머신을 어떻게 만들지? 타임머신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양자역학은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과 저 이론이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 임수든 개수든 생각이 대단히 깊어요. 대단히 깊은데 지금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예시를 드린 거거든요.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임수는 바운더리 자체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증발을 시켜서 소금물을 내가 얻어내야 돼요. 하지만 개수는 대단히 밀도가 높아요. 응집력도 강해요. 다만 바운더리가 좀 좁아요. 여기에 외계인, 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질문이 나올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장점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인 거고요. 그래서 임수와 개수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임수일간이든 개수일간이든 사주 원국에 나무가 많으면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왜겠습니까? 임계수의 목적이 목이니까요. 왜? 수생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양사라든가 뭐 복지 쪽 일이라시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키워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쪽의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네.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임계수일간이 나무의 세력이 좀 강하다 또는 뭐 봄에 태어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좀 많이 가신다 라는 것도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결국에는 임수와 개수의 차이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임수는 바운더리가 넓다. 대신에 이 안에서 쓸모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야 된다. 자, 개수는 바운더리가 좁다. 대신에 아주 밀도 있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주 원국에 임계수가 없더라도요. 그리고 지지에 수기운이 없더라도 어떤 분의 명식이 화기운이 대단히 강하다. 화기운도 강하고 태어난 계절도 여름생이시다. 그렇다면요. 이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임계의 수를 갈구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사주 원국이 없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화기운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는 결국에 수기운을 추구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심상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임수는 큰 물이고 계수는 작은 물이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해외와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외. 그리고 유통, 무역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외라고 얘기한다는 거는요, 언어도 포함을 할 수 있겠죠. 굳이 해외로 안 나가시더라도. 근데 계수 같은 경우는요, 물론 사주 원국 대운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보편적인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계수 같은 경우는요, 연구.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물 관련. 네, 여기다 물 관련을 안 적었네요. 물 관련. 그리고 심도 깊은 일.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세요. 물론 계수 자체도 해외랑 관련이 돼 있는 경우도 많으세요. 어떨 때 그렇겠습니까?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죠. 사주 원국이 화기운이 강하다. 화기운이 강하면은 해외로 나가실 가능성이 높겠죠. 또는 대운에서 지장간 속에 임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또 해외랑 연관이 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또 해외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제 얼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가 아니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거는요, 임수는 혼돈이지만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혼돈이 있기 때문에 계수, 응집된 생각이 나올 수 있다. 즉, 이 혼돈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올해 이민년이었기 때문에 올해 여름에 걸쳐서 또는 올해 1년에 걸쳐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내년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것이다. 다만 이 혼돈에서 우리가 소금물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꾸준히 고뇌하고 생각하고 성찰을 하셔야지 얻겠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운이 그렇게 흐르니까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네. 아참, 그리고 임수보다는 계수가 훨씬 차갑습니다. 네. 임수보다는 계수가 더 차갑다까지도 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계수 바로 다음에 간목이 오죠. 간목부터는 이 차가움이 조금 누그러진다. 또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임기수 차이점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엄한 말씀만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이 영상 제목을 임수와 계수라고 지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임수와 계수 이야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네, 임수와 계수라 타이틀을 명명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이나 모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